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혼 후의 삶은 정말 끝일까요? 58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윤창호 씨, 58.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후 3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다시 사랑한다는 것. 그에게는 이미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55의 김서연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녀 역시 이혼의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향한 온기를 잃지 않은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서연의 전 남편이 나타나면서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과연 창호는 과거의 두려움을 넘어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처음 결혼은 가슴 아프게 끝났지만 두 번째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창호는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자 회색빛 하늘이 보였죠.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그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8배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면도를 하고 옷을 입는 동안에도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일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혼자 사는 집의 식탁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어요. 창호는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이 기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죠.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옆집에서 부부가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정년퇴직을 2년 정도 남긴 그는 회사에서의 하루가 예측 가능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점심을 혼자 먹었죠. 동료들이 가끔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창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먼저 드세요. 저는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창호를 안정적이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창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8시 창호는 원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 동작까지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죠.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도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창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거기 있었죠. 그곳에는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그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나는 참 바보 같았어. 창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을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달콤한 말들. 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우리 사랑이 식었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창호의 세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죠. 창호는 사진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공허함이 밀려왔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욕망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친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너 좋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어서. 너 혼자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창호는 거절하려 했죠. 하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개팅이라니. 그런 것에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호기심이 일었죠. 어차피 주말에도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쯤은 나가봐도 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토요일 오후 2시 창호는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이미 친구에게 온다고 약속한 터였습니다. 창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 문을 열었어요. 안쪽 구석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친구가 손을 흔들며 창호를 불렀습니다. 여기야, 창호야. 창호는 어색한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여자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가 담겨 있었죠. 창호는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살폈습니다. 55의 나이답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웃음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부드러워 보였죠. 서연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뭐 드실래요? 저는 아메리카노 마시겠습니다. 창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친구가 잠시 분위기를 띄우다가 자리를 비워줬어요. 둘만 남자 카페 안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창호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그러게요.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아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창호를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묻지 않았죠. 그저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 동네 빵집 이야기, 요즘 읽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은 짧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창호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같았죠. 요즘 뭐 하시면서 시간 보내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창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회사 다니고 집에서 쉬고. 저도 비슷해요. 요즘엔 산책을 자주 해요. 혼자 걷는 게 생각 정리하기 좋더라고요. 서연의 말투에는 억지로 밝은 척하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친 후 회복된 사람의 안정감이 느껴졌죠. 창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것, 말할 때 손을 자연스럽게 모으는 습관까지.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창호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더 있자는 말도 아쉽다는 표현도 없었죠. 서연은 담담하게 코트를 챙겼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창우가 대답하자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카페를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창우는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창우는 자리에 남아 식은 커피를 마셨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우는 오늘 만남을 되새겼습니다. 서연은 과거를 캐묻지 않았어요. 이혼했는지, 왜 혼자 사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저 지금의 일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태도가 창호에게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기도 했죠. 며칠 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공원에 산책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창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서연은 여전히 과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 풍경을 보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기 강아지 보세요. 귀엽죠? 그러네요. 창호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서연은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서연이 물었어요.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다음엔 제가 아는 좋은 카페에 가요. 거기 케이크도 맛있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창호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창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창호는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조금 덜 외로웠으니까요. 주말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공원 산책이었고 그 다음엔 미술관이었죠. 창호는 자신도 모르게 토요일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흘렀어요. 무겁게 가라앉았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는 기분이었죠.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전통시장을 걸었습니다. 서연이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딸기가 싱싱해 보이네요. 그렇군요. 하나 사갈까요? 서연은 딸기 한 팩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건넨 봉지를 받아들며 서연이 웃었죠. 나중에 같이 먹어요. 그녀의 말에는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서연이 딸기를 꺼내며 창호에게 건넸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창호는 받아 먹었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창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맛있죠? 네, 맛있네요. 그 순간 서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창호의 손과 가까운 거리였죠. 창호는 그 손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호 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거나 책 보거나 그래요. 혼자서요?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창호는 그 시선을 받아내기가 버거웠죠.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주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죠. 서연이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우와, 예쁘다.
그녀의 옆모습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창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있었죠. 서연이 고개를 돌려 창호를 봤습니다. 뭐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것도요. 창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으니까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죠. 창호 씨, 우리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창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편해졌다고 말하기엔 마음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서연은 창호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녀의 손이 살짝 창호의 팔에 닿았어요. 스치듯 지나가는 접촉이었지만 창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창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편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다칠 위험도 커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손을 잡았던 순간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창호는 기억했어요. 하지만 그 온기는 결국 거짓이었죠.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도 똑같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창호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서연 씨도 그럴지 모르잖아. 중얼거린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창호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손을 내밀어도 받지 않았어요. 대화할 때도 시선을 피했죠. 서연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창호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창호의 대답은 건조했어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세요? 뭔가 불편해 보여요. 창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조금 복잡해서요. 무엇이요? 창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호 씨, 저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저도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무서워요. 또 상처받을까봐. 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저는 창호 씨를 재촉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게 안 되면 말해주세요. 창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창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헤어지는 길, 서연은 평소처럼 먼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뒷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였어요. 창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커졌으니까요. 밤마다 창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 벽은 과거에서 비롯된 창호의 상처였죠. 서연은 그걸 알면서도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서연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에 우유와 채소를 담으며 저녁 메뉴를 생각했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어요. 김서연? 낯이 익은 목소리에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박춘석이 서 있었어요. 다시 보기 싫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죠. 여기서 지금 뭐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춘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 그래,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 해서요. 서연은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춘석이 그녀의 앞을 막았죠. 잠깐만. 커피 한잔하고 가.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할 얘기 없어요. 비켜주세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춘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우리 한때는 부부였잖아. 그건 과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고요. 끝났다고 다 잊어버릴 수 있어? 서연이 춘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랑은 정말 할 말 없어요. 서연은 춘석을 밀치고 걸어갔어요. 춘석은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집착이 어려 있었죠. 그날 이후 춘석은 서연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근처 벤치에 앉아 서연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서연이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춘석의 모습이 보였죠. 서연은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춘석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연은 모든 연락을 무시했죠. 토요일 창우와 서연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카페 앞에 서 있는데 춘석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춘석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라고? 너 요즘 남자 만난다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석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걸 깨달았죠. 제 사생활에 왜 간섭해요? 우린 이미 남남이에요. 남남? 그렇게 쉽게 남이 되나?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춘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만하시고 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신고? 전 남편을? 춘석이 비웃었죠. 바로 그때 창우가 도착했습니다. 창우는 서연과 어떤 남자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서연 씨? 창우가 다가오자 춘석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자구만 그래. 춘석의 말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창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말했어요. 창우 씨,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요. 춘석이 창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박춘석이야. 서연이 전 남편. 창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춘석은 비웃음을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창우가 물었습니다. 춘석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서연이가 순진한 척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 결혼 생활 내내 나한테 뭘 요구했는지 알아? 춘석 씨,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춘석은 멈추지 않았죠. 돈, 관심 다 달라고 했어. 내가 조금만 바쁘면 바로 삐지고. 결국 우리 결혼이 깨진 것도 당신 때문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춘석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창우의 머릿속에 박혔죠. 춘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뭐 알아서 판단하시길.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니까. 춘석은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제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창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저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창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카페에 들어가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서연은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컵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창호도 말을 잇지 못했죠. 춘석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연이가 순진한 척하지만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창호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 말 믿지 마세요. 제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창호가 물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다 설명하기엔 복잡해요. 나중에 천천히 말할게요.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창호는 서연의 연락에 예전처럼 답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받아도 한참 뒤에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는 아예 받지 않았죠. 서연은 창호가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춘석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춘석은 계속해서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생각해봤어? 우리 다시 만나자. 너가 남자랑 제대로 오래 갈 것 같기나 해? 집요한 메시지들이 쌓여갔습니다. 서연은 번호를 차단했지만 춘석은 다른 번호로 연락했죠. 서연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창호 역시 혼란스러웠어요. 밤마다 춘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을 믿고 싶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그를 가로막았죠. 아내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또 속는 건 아닐까? 창호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관계는 외부의 침입으로 깊은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춘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아파트 앞에 나타나 초인종을 눌렀어요. 서연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서연은 인터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신고해요. 신고? 전 부인 만나러 온 게 뭐가 잘못이야? 춘석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석은 곧 사라졌죠. 며칠 후 춘석은 서연의 직장 근처에 나타났어요. 퇴근하는 서연을 기다렸다가 따라붙었습니다. 서연아, 너 왜 이렇게 냉정해졌어?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랑은 끝났어요. 끝났다고? 15년을 함께 산 게 그렇게 쉽게 끝나? 춘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던 것도 인정할게.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춘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게 내가 바빴잖아. 당신한테 신경 못 써준 거. 그게 다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건요? 그건 기억 안 나요? 춘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마음이 약해서 그랬던 거야. 실수라고요? 1년 넘게 그 여자랑 만난 게 실수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당신이 그 여자 아파트에 드나들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기나 해요? 춘석은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때 우리 관계가 안 좋았잖아. 당신도 나한테 차갑게 대했고 제가 차갑게 대한 게 당신 바람 피울 이유가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춘석은 당황하며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자. 서연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서연아, 제발. 나 정말 반성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춘석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였죠.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이혼 재판 때도 거짓말했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내가 이혼하자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거라고. 그건 그게 아니라 재판부도 당신 거짓말 다 알았어요. 증거도 다 나왔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춘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위자료 판결 났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했잖아요.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춘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결국 법원 강제 집행으로 받아냈죠. 그것도 몇 개월이나 걸려서.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말이 돼요? 춘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도 변했다고. 안 믿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변해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춘석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어요. 그 남자는 뭔데? 그 남자가 나보다 나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창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창호 씨,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창호는 집에서 서연의 문자를 받습니다.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춘석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 씨가 순진한 척하지만 창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창호 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연락 안 하시니까 저 불안해요. 창호는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어요. 점심때도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춘석 씨가 한 말 때문인가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창호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죠. 저녁 무렵 창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창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죠. 창호 씨, 저 뭐 잘못했어요? 말해주세요. 이렇게 피하지만 말고요. 창호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은 창호의 집 앞까지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창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호 씨,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인기척은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해요. 이렇게 피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창호는 문 안쪽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춘석 씨 때문에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호 씨도 과거에 상처받으신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도망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솔직한 얘기가 필요해요. 창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문을 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죠. 또 배신당하면 어떡해. 창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창호 씨,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호는 문에 기대어 섰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비겁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날 밤 춘석은 서연에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남자랑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사람도 결국 너한테 실망할 거라고. 서연은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던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춘석의 집요한 연락과 창호의 침묵 사이에서 서연은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혼 후 다시 시작하려 했던 희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호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죠. 하지만 창호는 여전히 선택하지 못했어요. 믿을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그 기로에서 창호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창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춘석의 연락은 계속됐지만 모두 무시했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토요일 아침 서연은 창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창호 씨, 오늘 오후 3시에 한강공원 벤치에서 기다릴게요. 할 말 있어요. 이게 마지막 문자예요. 꼭 와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마음을 다잡았죠. 창호는 문자를 받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집을 나섰어요. 적어도 서연의 말은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오후 3시 한강공원. 서연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창호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호는 서연 옆에 앉았어요. 제게 할 말이 뭐예요? 제 과거 얘기예요. 춘석 씨와의 일.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창호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창호는 대답하지 않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춘석 씨와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의 때문이라고 거래처 사람들 만난다고 했죠.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처음엔 믿었어요. 남편이 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차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죠. 물어봤더니 거래처 사람이 차에 같이 탔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의심하는 게 싫었으니까. 서연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죠.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고 휴대폰은 항상 숨겨놓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화면에 뜨는 걸 봤죠.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내 사랑 오빠. 그런 내용이었어요. 창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서연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수백 개였죠.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둘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서로 껴안고 키스하고.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죠. 그 여자는 남편 회사 후배였어요. 38살. 서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1년 넘게 만났더라고요. 메시지 날짜를 보니까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죠.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서연이 쓰게 웃었어요. 제가 차갑게 대해서 집에서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위로받고 싶었다고요.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다 제 탓으로 돌렸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기억을 되새기는 듯 했어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빌더라고요. 실수였다고, 그 여자랑 끝내겠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안 믿어졌어요. 1년 넘게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곤 이혼 재판을 진행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죠.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심지어 제가 이혼하자고 우긴 거라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증거가 다 있었어요. 메시지, 사진, 호텔 카드 내역.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연히 재판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인정했어요. 서연이 창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판결도 났죠. 그것도 적은 금액이었어요. 남편은 돈 내기 싫어서 항소까지 했어요. 결국 기각됐지만 위자료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법원 강제 집행으로 겨우 받았죠.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자기는 그동안 반성했다고, 변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다시는 그런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고백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느껴졌죠.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창호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건 다 자기 정당화하려는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창호를 바라봤어요. 저도 두려워요. 또 누군가한테 상처받을까봐. 드디어 창호가 입을 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서연의 손이 창호의 손 위에 살짝 얹어졌습니다. 저는 창호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다시 사람을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고요. 창호는 서연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죠. 창호의 입이 열렸어요. 저도 과거에 아내한테 배신당했어요. 서연이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창호를 봤습니다. 제 아내도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어요.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죠. 3년 전에 알게 됐어요. 아내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봤죠. 아내는 제게 사랑이 식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창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연애 감정은. 서연 씨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창호가 고백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두려웠어요. 또 배신당할까봐. 춘석인가 그 남자가 나타났을 때 그 두려움이 폭발했죠. 창호는 서연을 봤어요. 미안해요, 서연 씨. 제가 서연 씨 말을 안 들어주고 피하기만 해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 이해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순간이었죠. 창호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저는 아직도 두려워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창호의 손이 서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우리 함께 해봐도 될까요? 천천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천천히 가봐요. 함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치유해 갈 사람이 생긴 거죠. 며칠 후 춘석은 또다시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서연은 문자를 보고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창호 씨, 그 사람이 또 연락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만나겠다고 했어요. 저 혼자 가기 싫은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죠. 토요일 오후 서연과 창호는 카페에서 춘석을 기다렸습니다. 춘석이 들어오더니 창호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 사람은 왜 여기 있어? 제가 부른 거예요. 창호 씨 앞에서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춘석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서연이 똑바로 춘석을 봤습니다. 춘석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관계는 이미 예전에 완전히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우린 그동안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다 끝났어요. 서연이 춘석의 말을 끊었죠. 춘석은 비웃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끝났다고? 그래서 이 남자랑 만나는 거야? 네, 맞아요.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춘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간섭?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춘석이 소리쳤어요. 내가 당신을 15년 동안 먹여 살렸잖아. 먹여 살렸다고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집안일 다 했잖아요.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요. 춘석이 말을 잇지 못했죠. 창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춘석 씨, 이제 그만하시죠. 뭐야?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춘석이 창호를 노려봤어요. 서연 씨가 힘들어 하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창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춘석이 비웃었어요. 법적 조치? 전 부인 만나는 게 뭐가 불법이야? 스토킹은 불법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직장까지 따라오고 싫다고 해도 계속 연락하는 거 다 증거 남아 있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죠. 수십 통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춘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제가 원치 않는 접근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한테만 불리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냉정해졌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이 정도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대요. 춘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창호가 말했어요. 춘석 씨, 서연 씨는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과는 끝이라고. 당신 인생도 있잖아요. 이제 그만 놓아주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춘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크게 잘못했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냈고 재판에서도 거짓말했고 위자료도 제대로 안 주려고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못했어요. 춘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그건 절대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왜 안 돼? 내가 정말 변했다니까. 그건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죠. 춘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 녀석도 결국 너한테 실망할 거라고. 그건 제가 감수할 일이에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춘석은 창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조심해. 서연이 얼마나 까다로운 여자인지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야. 창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춘석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카페를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죠.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 씨, 잘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창호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춘석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했죠. 서연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석과의 결혼 생활 흔적들을 하나씩 치웠어요. 앨범 속 사진들, 함께 쓰던 물건들, 모두 상자에 담아 창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할 수 있겠어. 서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창호도 자신의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 깊이 넣어뒀던 사진첩을 꺼냈어요. 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는 행복했었지. 창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창호는 사진첩을 덮고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꺼내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앞만 바라보자. 창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전 아내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조금씩 내려놓았죠. 토요일 창호와 서연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예쁘네요. 서연이 벚꽃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창호도 고개를 들어 벚꽃을 봤어요. 창호 씨, 저는 전 남편과의 일이 정리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짓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창호의 손을 찾았어요. 창호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 물었죠.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창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짐은 내려놓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갈 수 있으니까요. 창호 씨, 고마워요. 왜요? 제 옆에 있어줘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에 다시 믿어볼 용기가 생겼어요. 창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창호도 따라 웃었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창호와 서연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죠. 서로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창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창호 씨,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죠. 저녁 7시 창호는 서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르게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창호 씨. 서연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거실로 들어간 창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부드러운 쿠션이 있었죠. 편하게 앉아 계세요. 금방 차릴게요.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창호는 소파에 앉아 서연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접시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잠시 후 서연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우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창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해먹는 거예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들이 아주 맛있네요. 창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서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차려준 밥 먹어봐요. 창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내왔어요. 창우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연 씨, 이렇게 집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창우가 말했죠. 저야말로 창우 씨가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창우 옆으로 조금 다가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서연 씨 없으면 이제 허전할 것 같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정말요? 창우의 손이 서연의 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어요. 서연의 손은 따뜻했고 창우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죠. 창우 씨, 서연이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창우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창우도 긴장한 듯 숨을 고르고 있었죠. 서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창우가 먼저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곧 창우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죠.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이 몸 안에서 깨어났어요. 창우의 손이 서연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죠.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창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의 몸이 창우의 품에 안겼어요. 창우 씨, 서연이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창우가 물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창우는 서연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쿠션 위로 흩어졌어요. 창우가 서연을 내려다봤죠.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창우 씨. 제발.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창우는 다시 서연에게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창우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창우도 서연의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가져갔어요. 옷깃이 벌어지며 서연의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창우는 서연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어요. 서연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창우의 입술이 서연의 쇄골을 따라 내려갔죠. 서연의 손이 창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방으로 갈까요? 창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이 닫혔어요. 창우는 서연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서연의 속살이 드러났어요. 창우의 셔츠도 바닥에 떨어졌죠.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살같이 맞닿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서연 씨, 창우 씨.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껴안았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우와 서연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서연의 머리가 창우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창우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죠. 행복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창우가 대답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서연 씨 사랑해요. 창호가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사랑해요, 창호 씨.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할 수 있었어요.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창호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창호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연도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 씨.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함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창호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계란을 후라이팬에 올렸고 창호는 빵을 구웠죠. 작은 주방에서 두 사람이 부딪히며 웃음이 터졌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없었어요. 그저 함께 산책하고 영화 보고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호 씨, 우리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하려고 서로 노력하면 되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창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같이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공원으로 나갔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중년의 연인들이 드문 풍경은 아니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요. 창호가 고백했죠. 근데 아니었네요. 오히려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실패한 결혼은 이미 지난 거고요. 서연이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죠. 창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다시 시작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과거의 아픈 결혼은 끝났지만 사랑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그런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죠. 창호 씨와 서연 씨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혼자 아파하는 대신 함께 치유하는 길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혼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처받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다시 믿어볼 용기, 다시 사랑할 용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지옥 같다고 해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